자, 종합소득세가 제가 이제 6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. 첫 번째 봐야 될 게 이자 배당 소득입니다. 이게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, 금융소득이 종류가 나눠지면 3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가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고, 두 번째가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습니다. 그 나머지는 뭐냐? 무조건 종합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 아닌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게 있어요. 자, 종합과세 소득, 금융소득을 좀 설명을 드리면, 자,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소득은 떴는데, 금융소득은 떴는데, 국세청에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죠. 그래서 이론상으로 국외 이자 배당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사채업자들 있잖아요. 소득은 떴어요. 이자 배당은 떴는데 원천 징수되지 않은 거 사채업자입니다. 보통 대법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사채를 했을 때, 부모 자식 간에 금전대차가 있으면서 이자 오고 할 때, 이런 것도 이자 수익이 뜬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 낸 게 없기 때문에 종합금융과세소득으로 빠집니다. 그 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도 한 몇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는데, 그건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 아닌 대부분의 소득은 뭐가 돼? 2가지는 조건부 금융소득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금융소득, 즉 무조건 종합과세,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. 이걸 빼고 제외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2가지를 합쳐서 우리 2천만 원입니다. 2천만 원 이하일 때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 0.14입니다. 14% 국세예요.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마감을 시켜버립니다. 그러니까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반영을 안 하시면 돼요. 근데 2천만 원을 이제 초과했을 때는 반드시 타소득하고 합산을 하거나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, 문제는 이제 2천만 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이제 체킹을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이 돼버리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. 서류를 떼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홈택스에 가입을 했다고 한다면 내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로 해서 들어가셔서 서류를 출력하는 경우가 있고요. 이 경우는 본인만 가능합니다. 그 다음 이제 과세인데 대략적으로 2천만 원 넘어갔을 때입니다.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%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.1이니까 15.4를 하면서 원천 징수하면서 끝나는 거고요. 2천만 원은 이제 초과할 때는 이제 계산구조, 즉 산출세 뽑아주는 게 좀 복잡합니다. 비교과세라고 하고요. 종합과세 했을 때하고 그다음 분리과세 했을 때 산출세액을 뽑아주는 게 있습니다. 자, 요것 중에 이제 큰 금액으로 갑니다.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이 나오고요. 왜 그러냐면 자, 금융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거주자가. 이런 경우에 만약에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면 이제 원천징수라고 할 거예요. 자, 14%나 비영업대금은 25% 원천징수를 하는데 5월달에 가서 사업소득이 있다고 칠게요. 이런 경우에 합산해서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합산을 했는데 사업소득이 플러스가 뜨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사업의 결손이 나왔을 경우에는요, 이게 문제가 떠요. 그럼 종합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에서 사업소득 결손금을 차감을 해버리면 내가 기납부로 냈던 걸 돌려받는 문제가 떠버려요.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급이 안 됩니다. 산출세액을 뽑을 때 일반 산출세액이라는 게 있어요. 종합과세식, 그 다음에 분리과세식, 비교산출세액입니다. 둘 중 비교해서 자, 큰 금액만큼 산출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낸 것만큼은 절대 돌려주는 건 없습니다. 그런 구조가 있다. 유념해 좀 주시고요.